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요양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뭐라고? 내가 요양원에? 절대 안 돼. 하지만 어머니, 지난주에도 넘어지셔서 혼자서 일어나기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을 떠날 순 없어. 난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어머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미 난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난 알고 있지.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지혜 생각 TV에서는 누구나 기피하는 노년기 요양원 입소에 대한 주제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미래의 건강한 노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 말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지 않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영상을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정보 전달의 오류로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상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포함하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1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가벼운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요양원에 가는 비율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했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예전만큼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죠.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뼈 건강을 위한 칼슘, 면역력 향상을 위한 비타민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컬러풀한 접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빨간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노란 호박, 보라색 가지 등 다양한 색의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뇌를 계속 자극하는 활동을 찾으세요. 우리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크로스워드,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는 것처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촉각, 시각, 후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로를 택해 집에 돌아오거나 왼손으로 이를 닦아보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 심지어 치매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많은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시력과 청력 검사도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건강 수첩을 만들어 검사 결과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수면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이 자가 치유를 하고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밤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7번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면역력 저하,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을 일상에 도입해 보세요. 또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15분만 숲이나 공원을 걸어도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히 요양원 입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과일과 채소를 한 끼에 한 가지씩 더 추가해 보는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습관들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활동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활동을 떠올리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절한 강도의 활동입니다.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균형 잡기 운동은 노년기,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균형 잡기 운동으로는 한쪽 다리로 서기, 뒤꿈치 발끝 걷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죠.
균형 감각이 좋지 않다면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했어. 점차 지지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점차 자신의 체력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영양이 풍부한 식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전보다 적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만 필요한 영양소의 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적은 양이라도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매 끼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조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의 좋은 공급원이며 비타민 D는 햇빛 노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거나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 허브차, 국물 등을 통해 하루에 6에서 8잔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수분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 운반을 원활하게 하며 체온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하루 3끼에 1, 2회의 간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 견과류, 요구르트와 같이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쉬운 것들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인지, 기능 자극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댄스, 그림 그리기 등 어떤 활동이든 처음 도전하는 것이라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더욱 효과적인데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인지 활동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접할 수 있고 상상력과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교류까지 더해져 더욱 효과적입니다.
퍼즐과 게임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체스, 브릿지와 같은 게임은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지, 훈련 앱도 많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도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비이성적인 손으로 일상적인 활동하기, 눈을 감고 옷 입기와 같은 작은 도전들이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활동들은 특별한 준비나 비용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린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교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지지망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멀리 있는 가족과도 전화나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특히 좋은데 세대 간 교류는 서로에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줍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친구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 종교 모임, 취미 클럽 등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쉽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종종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강좌를 제공하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덜 느끼고 신체적으로도 더 활동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보는 일상적인 책임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린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체크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러한 검사를 받기를 권장합니다. 암 검진도 중요합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피부암 등 다양한 암 검진이 권장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과 적절한 주기를 결정하세요. 시력과 청력 검사도 잊지 마세요. 시력과 청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저하되지만 적절한 교정을 통해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나 청력의 변화를 느끼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특히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폐경 후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정기 검진과 클리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검진 날짜, 결과, 의사의 조언 등을 기록해 두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쉽고 의사와의 상담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린 충분한 수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수면이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수면 패턴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줄어들고 밤중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만성적인 불면증이나 과도한 주간 졸림은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가 아니므로 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약 18에서 20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교체를 고려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수면 전 루틴도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 태블릿, TV와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편안한 활동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체내 시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적절히 활용하세요.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오후에 자는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후 3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과 음료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차, 콜라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초기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결국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소개해드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을 넘어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과 심호흡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마음, 몸 활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원이나 숲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기분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와 같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은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런 활동은 흐름 플로우 상태를 만들어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코미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의 즐거운 방법입니다. 한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요청이나 초대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노후와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7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채소를 시도해보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세요. 예를 들어 관절 문제가 있다면 수영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고, 사회적 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간 또는 월간 계획을 세워서 신체 활동, 사회적 모임, 인지 활동 등을 균형 있게 포함시키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거나 알림을 설정하면 쉽게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빡빡한 일정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유연하게 계획하세요. 습관 형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기까지는 평균 6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간식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거나 운동화를 현관 근처에 두거나 집 안에 독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지와 격려를 구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건강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를 구하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즐겁게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온라인 그룹, 동호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전 상황을 기록하고 성공을 축하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고 축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기나 앱을 통해 자신의 활동과 느낌을 기록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런 긍정적 강화가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상태를 목표로 하세요. 모든 날이 좋은 날일 수는 없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7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세요. 둘째, 영양이 풍부한 식사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세요. 셋째, 인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뇌 건강을 지키세요.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외로움을 방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으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으로 신체와 정신의 회복을 돕고 건강을 유지하세요. 일곱째,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세요. 이 모든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영역의 개선은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 감소는 식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독립적이고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후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 생각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습관이나 질문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